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강의를 진행할 도약 도움주는 약대생입니다. 오늘은 약대 입시를 준비하는 여러분을 위해 ADME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ADME는 약물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하는 4가지 주요 과정으로 약물학이 기초이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약대에 입학한 후에도 계속해서 배우게 될 내용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ADME 이해하기입니다. ADME는 어브족션, 디스트리뷰션, 머테볼리즘, 익스크리션의 약자로 약물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이동하고 변화하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DME의 각 단계를 이해하는 것. 둘째, 약물이 생체 내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파악하는 것. 셋째, ADME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통해 여러분은 약물학의 기본 개념을 탄탄히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째, ADME 개요. 둘째, 흡수. 셋째, 분포. 넷째, 대사. 다섯째, 배설. 여섯째, ADME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마무리입니다. 먼저 ADME란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ADME는 약물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설명하는 4가지 주요 과정을 나타내는 약자입니다. 각각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을 의미합니다. ADME 과정은 약물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이동하고 변화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약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잘 작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약을 복용하더라도 사람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ADME 과정 때문입니다. 약물의 적절한 투여와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ADME의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 약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치료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약동학과 약력학은 서로 다른 분야입니다. 약동학은 인체가 약물에 끼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학문으로 ADME 과정인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을 다룹니다. 반면 약력학은 약물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쉽게 말해 약동학은 약물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변화하는지를 설명하고, 약력학은 약물이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즉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설명합니다. 흡수는 약물이 체외에서 체내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소화기관을 통해 혈액으로 이동하는 것을 흡수라고 합니다. 흡수는 약물이 몸에 들어와서 혈액순환계로 들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약물이 몸에 들어오면 혈액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중으로 지용성을 띠는 세포막 사이 공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세포막을 통과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수동수송과 능동수송입니다. 수동확산은 약물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과정으로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지용성 분자는 단순하게 막을 가로질러서 이동이 가능하지만 수용성 분자는 막단백질을 통해 이동합니다. 능동수송은 약물이 세포 에너지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과정으로 주로 크기가 크거나 수용성인 약물이 농도 차에 역행하여 이동해야 할 때 사용됩니다. 약물은 세포막을 통과할 때 수송체나 세포 자체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물의 화학적 성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약물의 형태, 투여 경로, 약물의 화학적 성질 등이 있습니다. 먼저 약물의 형태가 있습니다. 형태에 따라 약물의 용해도가 달라져 흡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사례로는 아스피린이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위장에서 빠르게 흡수되지만 엔테릭 코팅된 아스피린은 장에서 흡수됩니다. 이는 아스피린이 위장에서 빠르게 작용하도록 설계된 반면 엔테릭 코팅된 아스피린은 위장 자극을 줄이고 장에서 흡수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약물의 화학적 성질에 따라서 흡수 정도가 다릅니다. 지용성 약물은 세포막을 단순 확산으로 쉽게 통과하지만 수용성 약물은 지질이 중층을 투과하기 어렵습니다. 경구 투여 약물의 경우 이러한 약물의 지용성 수용성을 결정짓는 데 위장의 산성도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아스피린이라는 약물은 강한 상성을 띠는 위 내부에서는 약물이 비이온형으로 존재합니다. 다량이 단순 확산되어 흡수 가능하지만 약염 기성을 띠는 소장에서는
약물이 이온형으로 존재하여 흡수가 감소합니다. 다만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실제로는 소장의 단면적이 위장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아스피린은 소장에서의 흡수율이 높습니다. 분포는 흡수된 약물이 혈액을 통해 우리 몸의 여러 조직과 기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약물이 간, 심장, 뇌 등 다양한 장기로 이동합니다. 분포 과정은 약물이 체내에서 어떻게 분포되는지, 어느 장기와 조직에 많이 쌓이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약물이 혈액을 통해 이동하면서 각 장기와 조직에 도달합니다. 약물이 체내에 분포되는 양은 각 조직의 혈류량, 약물의 지용성, 그리고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혈류량이 많은 장기에는 약물이 더 많이 분포됩니다. 예를 들어 간과 신장은 혈류량이 많기 때문에 약물이 많이 분포됩니다. 신장은 약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므로 간은 약물 대사와 해독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포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지용성이 높은 약물은 지방 조직에 잘 분포됩니다. 비타민 D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에 축적됩니다. 단백질 결합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약물이 혈액 내 단백질과 결합하면 분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약물이 단백질과 결합하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정 장기에서의 약물 분포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 뇌는 혈액 내 장벽이라는 장벽이 있어 약물이 쉽게 통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BBB를 통과할 수 있는 약물만이 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대사는 약물이 체내에서 화학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주로 간에서 일어나며 약물을 더 쉽게 배설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킵니다. 대사 과정에서 약물은 간에서 효소에 의해 변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약물은 더 작은 분자로 분해되거나 때로는 더 큰 분자로 합성됩니다. 간에서의 대사는 주로 두 단계로 나뉩니다. 일상 대사는 약물이 산화, 환원, 가수분해 등의 반응을 통해 변형됩니다. 이 단계에서 약물은 더 활성화되거나 독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상 대사는 약물이 포합 반응을 통해 수용성이 높아지며 배설이 용이해집니다. 간에 있는 효소가 많을수록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둘째로 약물의 화학적 구조에 따라 대사 속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사가 빠른 약물은 체내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마다 효소의 양과 활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마다 유전적으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양이 다릅니다. 일부 사람들은 알코올을 빠르게 대사하지만 효소가 적은 특정 사람은 그렇지 않아서 소량만으로 홍조를 띠거나 취하게 됩니다. 배설은 대사된 약물이 체외로 배출되는 과정입니다. 주로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대변, 땀, 호흡을 통해서도 배출됩니다. 신장에서 약물이 소변으로 걸러져 배출됩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어 노폐물과 함께 약물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일부 약물은 간에서 담즙으로 배출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약물은 담즙과 함께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배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신장 기능, 약물의 용해도, 소변의 폐하 등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건강할수록 배설이 잘 이루어집니다. 신장이 손상되면 약물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수용성 약물은 소변으로 잘 배출됩니다. 지용성 약물은 일단 혈액에 잘 녹아야 역과가 되기 때문에 배설되기 전에 대사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아스피린의 예시를 들었듯이 소변의 pH에 따라 약물 이온형, 비이온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배출 속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변이 산성일 때는 염기성 약물이 더 잘 배출됩니다. 강의를 요약하자면 ADME는 약물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흡수되고 분포되며 대사되고 배설되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 약물의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약학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도 ADME를 잘 이해하고 미래의 약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